안녕하십니까. 나원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대다수이죠. 음, 어디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불편하다거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질환이 친구처럼 가까이 나하고 가까이 있게 되는데요. 뭐 어깨가 아파, 머리가 아파, 뭐 무릎이 아프든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어, 그 장부들의 질환, 무슨 암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우리가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병에 가까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건강한 상태일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일단 딱 외관상으로 아우 혈색이 참 좋다, 건강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력선 안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 항상 어릴 때부터 자세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바른 자세라는 것은 곧 중력선 안에 들어서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바른 자세일 때 우리는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밥을 먹고 살죠. 밥에다가 반찬, 국, 찌개라든가 이렇게 넣고 항상 먹을 때 밥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물론 때로는 특별식을 먹기도 합니다. 특별식도 먹기도 하는데 늘 우리 삼시세끼에서 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 수기요법에서도 밥과 같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기 치료할 때 꼭 밥과 같은 존재로 밥은 늘 먹어야 되죠. 밥과 같은 존재로 꼭 만져줘야 할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입니다. 두 번째 모상건막입니다. 세 번째 상경추입니다. 요 세 가지는 종아리는 혈액순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상건막은 우리 인체는 근막을 통해서 전체로 연결이 그물망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상건막이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경추는 중력선 안에 드는 또 체형에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아리 승산입니다. 우리가 혈액순환하면 제일 먼저 심장을 떠오릅니다. 심장은 늘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켜 주죠. 그런데 심장은 중력의 방향으로 쫙 뿜어내 120mm Hg라는 그 압력으로 피를 쭉 우리 전신으로 뿜어내서 전신으로 내려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심장에서 나온 피가 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내려옵니다. 손끝, 발끝까지, 말초신경까지 쭉 내려와서 다시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되돌아갈 때는 중력의 역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판막은 혼자 힘으로는 피를 위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받아서 피를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서
인체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존재합니다. 그 하지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승산혈이 위치해 있죠.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에서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아킬레스건이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근육에, 그러니까 혈액을 위로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 줍니다. 종아리 아킬레스건은 건이에요. 종골뼈와 뼈죠. 건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발 뒤꿈치에 있는 종골뼈와 비복근, 가자미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은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이렇게 최대한의 움직임이 잘 움직여줘야 비복근, 가자미근이 쭉쭉 위로 피를 올려 보내주는 수가 있는데요. 콜라겐 성분으로 플라스틱적 요소와 엘라스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킬레스건은 따뜻하게 온열 관리를 해줘야 그 에너지적 요소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평소에 충분한 움직임의 가동성의 그 에너지가 2라고 한다면 온열로 이렇게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면 3으로 1 정도가 더 업이 되어서 3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더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펌핑 작용을 해서 쭉 위로 올려주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비복근은 천층에 있는 근육입니다. 종아리에 있는 천층에 있는 근육이고 그 안에 한꺼풀 벗기면 심층에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가자미살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가자미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아킬레스건이 움직여주면 비복근이 쫙 꾹 눌러주면 안에 있던 가자미근이 피를 위로 쭉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과 비복근, 가자미근이 이렇게 혈액순환의 중심에서 이렇게 근육을 쭉쭉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또 혈액순환하면 근육하면 또 횡격막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횡격막은 복식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이 움직여지는데 횡격막이 움직여지면 650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는 반드시 횡격막의 움직임, 복식호흡이 꼭 필요합니다. 복식호흡으로 횡격막이 움직여지면 650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아킬레스건의 펌핑 작용, 종아리 근육이 전체 근육에 펌프 작용을 해주면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면 왜 좋은데?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혈액순환이 되면 전신에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혈액이 전신에 이렇게 쭉 골고루 그 에너지를 싣고 온몸 구석구석 다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체를 한 사이클 순환하고 장부들까지 쭉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의 치유에 잠긴 소장과 간, 심장이 우리 몸을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방향에서 살려내는 치유의 반응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또 건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상건막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거미줄 같은 아주 청청한 막으로 전신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근막이 꼭 경락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근막이 곧 경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의 근육으로
근막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인체는 하나의 근육으로 이루어졌고 650개의 근육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시작점을 생각을 해보면 손가락, 발가락은 하나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딱 머리 위에서는 하나로 쫙 연결돼서 여기가 시작점, 제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보다 시작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근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그러면 한 번에 우리 인체를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구해줄 때 이 머리를 여기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무사히 구출을 하는데 손이나 발 이런 데를 잡고 나오면 함께 휘말리게 돼서 오히려 더 구출하러 간 사람도 위험에 빠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머리채를 딱 잡으면 우리 인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양이는 뒷더미를 잡으면 한 번에 딱 잡히고요. 닭은 닭 날개를 딱 잡으면 한 번에 잡히듯이 우리 인체에서도 한 번에 잡으면 우리 인체가 잡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상건막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상건막은 인체의 근막이 시작점이고요. 또 근막이 꼬이는 곳이기도 하고 근막을 또 열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살살 흔들어주면 그 근막이 꼬임이 풀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회 라인과 후두골 라인에 손을 얹어주고 클라이언트와 호흡을 유도해서 이렇게 숨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쉬게 되면 근막이 여기서 투둑투둑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원봉 교수님께서는 근막이 풀리는 그 느낌을 그 겨울날 살얼음 어렸을 때 툭툭 터지는 살얼음을 밟았을 때 푸득푸득 깨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객 관리 시 이렇게 해보면 뭔가 탁 이렇게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가 이렇게 입안에 이런 그 툭툭툭툭 터지는 그 이름이 뭘까요? 그거를 입에 넣으면 탁탁탁탁 터지듯이 불꽃놀이 하면 불꽃이 팍팍팍 퍼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손에서 느껴지는데 그게 이게 근막이 열리는 느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근막이 꼬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모상건막과 배꼽과 중둔근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여기 모상건막을 풀어주면 전체 근막이 열리면서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근막을 어떻게 풀을까요? 여기 피부와 머리카락이 나는 여기 경계 여기는 굉장히 질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논두렁에 가면 논과 논 사이의 논두렁은 굉장히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기 때문에 단단하죠. 그것처럼 여기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풀어주시고 또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 뒤에 후두골 사각 깎듯이 착착착착 풀어주게 되면 우리 인체 근막이 열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상경추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경추는 경추에 있는 것이죠. 경추뼈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개의 경추뼈 중에서 1번과 2번을 상경추라고 합니다. 1번은
아틀라스라고 해서 환추 동그랗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2번은 아식스라고 해서 축추 핫도그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1번과 2번이 이렇게 딱 결합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경추에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물리적인 충격,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탁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되죠. 뒤에서 받치거나 하면 이럴 때 물론 두판상근의 채찍 손상도 있겠지만 자칫 이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경추 위로는 또 뇌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상경추라고 하면 이 위에 뇌가 이렇게 우리 머리가 올려져 있는 모양이 되겠는데요. 바로 위에는 뇌간, 우리 본능의 뇌라고 하죠. 뇌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간에는 숨뇌라고 하는 연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옵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그 내장기를 지배하는 그 신경입니다. 그래서 내장기의 뿌리적인 요소가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뇌간 위로는 또 변형계가 있죠. 우리 감정의 뇌 변형계가 있고, 변형계 위로는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쭈글쭈글한 뇌 대뇌 피질이 이성의 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7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뇌압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림프 순환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의 흐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알파파의 파장, 치위의 파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뇌 척수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목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래로 내려오는 머리에서 이 목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식도와 기도와 식도와 기도와 동맥, 정맥 이렇게 4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식도가 기도보다 더 훨씬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도가 훨씬 더 큽니다. 기도가 더 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은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단식을 해도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단 5분만 숨을 쉬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호흡이 제일 원초적으로 호흡이 우리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훨씬 더 식도보다 큽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 중에서는 우리가 동맥혈이 덜 클 것 같은데 뇌에서는 동맥은 거꾸로 올라가는 압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우리가 심장이 압에 의해서 올라가고 또 어깨의 펌핑과 양쪽 교근의 저작 작용으로 인해서 그 펌핑 작용으로 해서 피가 위로 올라가는데요. 내려올 때는 그냥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개수대를 보면 상수도는 수도꼭지는 압에 의해서 올라오니까 관이 좁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관은 그대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관이 크고 찌꺼기가 끼거나 뭐가 막히면 물이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여기에서도 압에 의해서 동맥혈을 따라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상경추에 틀어짐으로 인해서 상경추가 여기가 흐름이 막히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고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에 림프 터미너스가 있는데요. 림프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가 붓거나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상경추를 딱 관리하고 견인해 주게 되면 부기도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생깁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장부들의 뿌리가 되는 미주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내장기 하면 뭐 이 복부 안에 간, 심장, 폐, 위장, 뭐 소장, 대장 등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이 장기들을 다스려 줄 때 우리가 등 쪽에 있는 흉추에 있는 배수혈을 컨트롤해서 또 이렇게 장부들의 에너지를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매번 이렇게 각각의 배수 혈자리를 눌러서 장부들의 에너지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장부들의 에너지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경추 미주신경입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에 여기 상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장부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알파파의 파장, 7.83Hz의 알파파의 파장이 또 여기 상경추 이쪽에서 내려오는데요. 이 알파파의 파장에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이 에너지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뇌 척수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3개의 뇌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둥근 뇌, 그리고 이 복부에 있는 장뇌, 수용의 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제의 뇌죠. 그리고 이 통제의 뇌와 장뇌를 연결해주는 긴 뇌, 척수가 있습니다. 전달의 뇌라고 합니다. 네, 전달의 뇌의 이 척수는 이 머리에서 상경추 이 척추뼈를 통해서 쭉 척수가 그 안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 내려오는 이 결목에 문제가 생기면 내 척수액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이 골격계에 이 뼈는 항상 이렇게 만곡이 있어서 정상 만곡이 있어서 우리가 중력선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상경추가 틀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셔츠 단추를 꿰 때 첫 단추에서부터 잘 꿰져야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단추가 채워지듯이 상경추가 바르게 서야 경추, 흉추, 요추 모든 것들이 아래로 반듯하게 제자리를 잘 잡는데 여기에서 상경추에서 틀어져서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어지게 되면 결국은 아래로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흉추에 문제가 있거나 척추 측만이나 뭐 이렇게 척추체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가 아플 때 그 자체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영향입니다.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상경추가 이렇게 첫 단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단추도 다 맞추지만 반드시 위에 첫 단추를 상경추를 관리를 해서 첫 단추를 맞춰줘야 합니다. 상경추는 이렇게 견인 효과를 통해서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상경추를 상경추 수건으로 견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틀레스 베개를 베어서 상경추를 교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기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상경추 1번과 2번을 벌려줬다가 다시 맞춰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상경추를 견인하는 효과로
이 7가지의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되면서 우리 척추가 바르게 서게 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몸이 좋아지는 원리, 혈액순환이 잘 되고 중력선언에 들어야 되고 우리 몸에 근막에 꼬임이 없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어 종아리와 종아리에는 승산혈자리가 존재합니다. 방광경락의 승산혈 그래서 종아리 근육으로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모상건막을 풀어서 우리 몸의 근막을 열고 풀어주고 상경추 교정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체형도 바르게 세워주고 7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늘 밥 먹듯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죠. 늘 밥 먹듯이 우리가 질환 관리 이렇게 수기 치료를 할 때 반드시 꼭 먼저 해 주고 이렇게 다른 곳에 수기 치료를 해 주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빨리 치유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